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 49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제2회 순회항소법원이 미국 SEC가 요청했었던 2025년 1월 15일까지 리플 소송 관련 항소 브리핑을 제출하겠다라는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명령서 하단을 보시면 만약 1월 15일까지 항소 브리핑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항소는 취소가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연장 요청이나 다른 구제를 청구하더라도 제출 기한이 연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물론 법원의 절차상 원칙이기는 하겠지만 이번 양식 시 서류 제출이 마감 기한을 넘겼냐 그렇지 않느냐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변호사는 적어도 이제 기한을 어길 경우의 결과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은 미국 SEC가 제발 기한을 잊기를 희망한다라는 의견도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또 항소 브리핑 제출 기한이 1월 15일까지 잡혔지만 리플에 대한 항소가 업계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21세어스가 미국 SEC에 XRP ETF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21세어스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도 운영하는 회사로서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꽤 큰 회사입니다. 21세어스의 XRP 현물 ETF 신청으로 인해서 이제 XRP 현물 ETF 신청 기관은 비트와이즈 인베스트 그리고 캐너리 펀드 그리고 21세어스 세 곳인데요. 동시에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 XRP 판매도 공인된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대중 일반인들에게도 열리면서 업계는 XRP에 대한 법적 명확성, 그것에 대한 명확한 신뢰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이 약 3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리플에 대한 항소,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 등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또 시장의 평가이고요. 특히나 코인베이스 CEO는 미국의 차기 의회는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일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정치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차기 의회라고 하면 이번 대선 이후에 새로이 세팅이 되는 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업계의 어마어마한 기부가 의회가 암호화폐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크립토컨트 CEO 조기영에 의하면 선거는 배팅 규모가 아니라 득표 수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참여 수에 따른 트럼프 승리 예상 비중은 약 57%, 트럼프 낙선 예상 비중은 50%를 기록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선거는 박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트럼프 승리 플러스 해리스 낙선 이 조합 때 해리스 승리 플러스 트럼프 낙선 비율 조합이 약 50%대 약 49%라고 덧붙였는데요.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알 수 없는 대선 분위기라는 점, 현재 미국 사전 투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혼선이 있는 점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의 가격은 상당 기간 선물 ETF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물 ETF를 출시하는 것 자체도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현물 ETF에 대한 유입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해당 자산에 더 큰 모멘텀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XRP나 솔라나 등 현물 ETF를 신청하는 운용기관들 혹은 암호화폐 업계들은 해당 기초 자산의 투자 가치에 대한 계속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상황은 계속된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리움 매도 그리고 향후 타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이더리움의 성장 차별성이 미흡할 것이다 라는 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스탠다드 차타드의 암호화폐 연구 책임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몇 달 안에 $10,0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더리움의 랠리를 이끌 주요 요인이 미국 대선,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펀딩 비율 강세, 그리고 기관들의 이더리움 채택 증가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 6개월에서 10개월 후에 월가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점,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에 비해서 매우 큰 폭으로 하회해서 충격이었는데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12,000명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 10분의 1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해당 수치로 인한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보다는 이 숫자가 두 건의 대형 허리케인과 그리고 보잉 파업의 영향으로 축소하면서 대신 아마존 등의 호조 실적에 더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평가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앞서서 나왔다면 1억을 찍은 지 얼마 안 된 비트코인의 변동성의 폭이 더 크게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CME 패치에 의하면 11월 7일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25bp에 90%가 넘는 예상치를 보이고 있고 12월 역시 추가적인 25bp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약 1년 동안 데이터 디펜던스하게 금리 동결 혹은 안정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연준이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통화 정책의 사이클에 따른 투자 시장이 역사적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유심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얼마 전에 2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던 일본이 경제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그에 따라서 정책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언제든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날 리스크가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